이번 주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여러분들 곁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어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네. 우린 준비가 됐는데 국내 시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요. 좀 네. 아쉬운데. 자, 어쨌든 저희 아침엔 투자는요. 월요일은 한 주간의 투자 전략 오늘이죠. 맞습니다. 네,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할 거고 화요일은 이슈 토론, 수요일은 해외 증시, 목요일은 종목 상담, 금요일은 스페셜 데이까지 저희 좀 꽉꽉 채워서 알찬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욕심 같았으면 주말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하실래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일단 금요일 스페셜 데이까지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 저희와 아침엔 투자 10시부터 11시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도 실시간 상담 끝부분에 저희 후반부에 또 네. 이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월요일 첫 시간 한 주간의 투자 전략 알아보는데 네. 이혁진 사장님 이렇게 시작할 때 사진 잘 나왔더라고요. 야,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실물도 좋으시고 화면도 좋으시고 네. 그런데 이혁진 차장님이 지난주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지난주 월요일에 저랑 단둘이 하니까 그랬구나. 좀 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인 아니던데, 거야. 궁금한 걸 저거. 물어봐도 그러니까 우리 선혜 씨가 물어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 왜 이래요? 같고. 방송 봤는데. 그래요? 활기차게 하시는 방송 봤어요. 그 모니터를 참 잘하세요. 거짓말 못하게. 네. 자, 우리나라 VVIP들 주식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NH투자증권 이혁진 차장님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아침엔 투자 좀 새롭게 선보인다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는 준비가 됐는데 국내 시장이 준비가 안 됐다. 차장님은 네. 준비가 되셨죠? 그래도 전 준비가 됐으니까요. 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만 준비해 주시면 네. 대형 전략 말씀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좋아요. 왜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사실 오늘 떨어지는 것이 네. 주주 이제 투자자들별로 온도차가 되게 크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수는 떨어지는데요, 오르는 종목 수는 많습니다. 오. 그 말은 지수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코스피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뭐 이제 현대차 이런 자동차 지수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도 바이오는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코프로 BM과 같은 그 지수 상위 종목들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오늘 같은 모습은 사실 한 달 전이랑은 좀 달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장을 좀 넘어서 시가총액 순위가 좀 많이 바뀌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지고 그 중위권 이상의 이제 종목들이 좀 올라가서 이제 약간 이렇게 섞이는 거죠. 안성재 셰프처럼. 모수 안정돼.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백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네. 자, 사실 일단, 지금 뭐 우리 또 견자단 이야기 해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뭐 우리 식구니까 여러분들 뭐 견자단 닮았다. 근데 실제로 정말 닮으셨고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난주에 우리 차장님과 제가 얘기를 할 때 정말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 가장 궁금할 시기였잖아요. 아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얘기를 했다가 네. 레드 수입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어떤 심정을 몰랐던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대선 결과를 놓고 그다음에 의회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미국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별로 지지하는 세력이 이렇게 약했구나. 이것을 단순히 이제 미국 트럼프에 대한 팬심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거는 트럼프, 그러니까 공화당의 정책 동력이 굉장히 세졌다. 요거에 좀 집중을 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시장하고의 온도차가 지금 사실 너무 커요. 맞아요. 네, 예. 지난주 마무리하면서 미국 시장은 진짜 3대 지수가 다 또 폭발하면서 맞아요. 마무리가 네. 됐거든요. 제가 괜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상 최고치 다 경신했고 네. 뭐 다우 44,000 찍고 S&P 6,000 찍고 뭐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동조화는커녕 이렇게까지 디커플링이 되나 싶기도 한데 뭐가 필요해요, 차장님? 아무래도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즉, 이 우리나라는 대외 여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예를 들면 관세를 매기면 가장 수출에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한은의 압박이라든지 우리나라 환율이 또 불안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면 모든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중 수출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석유 화학이라든지 네. 이런 시클리컬 같은 경우에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는 난이도가 높고요. 그래서 주도주 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덜어내야 되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부터 한 1년은 인덱스 투자하시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ETF 같은 경우에도 업종 ETF보다도 그냥 종목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나은 시장이 좀 향후에 1년 정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향후 네. 1년 정도에. 그렇습니다. 인덱스 투자는 미국 가서 하시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종목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뭐 내년 내내 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미리 좀 방송 해주시면 끝나고 일단 ETF 제 거 다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귀가 좀 네, 얇아요. 그러니까요. 네, 날아다닙니다. 네. 귀로 이렇게 날개질해가지고 날아다닙니다. 지난주 사실 너무 슈퍼위크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선도 대선이었지만 저희가 대선 끝나고도 바로 또 FOMC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네. 지난주 좀 곱씹어 보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발 금리 상승이 좀 많이 됐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를 1회 해주면서 4.5%까지 갔었던 금리가 4.3% 장중에 살짝 깨려고 하는 모습들도 나왔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그나마 우리한테 좀 숨통을 틔워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에 대한 핑계는 그만. 우리나라 스스로 업종별로 경쟁력이 있는가를 지금부터는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한 달 전과는 다른 시장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가 빠졌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반도체 지금 빠지는 것은 전 트럼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는 메모리 기반이고요. 이 메모리 업황은 늘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이클이 조금 더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끝을 알고 사람들이 달리는 구간입니다. 즉 AI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가 가수요가 좀 끄트머리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또 미션이 있는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와 같은 업체들의 레거시 반도체 공격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타개하려면요. 미국 밸류체인에 딱 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딱 붙는 상황은 사실 SK하이닉스는 성공한 것 같고 엔비디아. 삼성전자는 확실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뭐 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자신은 늘상 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아까 마침 이제 금리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이번 주도 CPI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CPI가 적당하게 좀 나와주면서 트럼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좀 일단락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우리 시장을 특히 종목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키워드를 이제 좀 여쭤볼 텐데. 정답. 네, 수능. 맞아. 목요일에. 빼빼로데이 아닌가요? 오늘 오늘은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데이. 저는 빼빼로데이가 이거잖아요. 네네. 지금 빼빼로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같은 일자긴 한데 네, 맞아요, 방향이 맞아요. 다르구나. 네, 아쉽네요. 일단은 수능이 있잖아요, 목요일에. 어쨌든, 네. 수능이 있고 뭐 별다른 이벤트가 좀 있을까요, 이번 주? 보면? 지난주 워낙에 빅빅 이벤트 맞아요. 지나와서.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게 이제 트럼프를 리스크로 얘기하는 거는 지난주가 피크아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난주에는 정말 4년 만에 빅 이벤트 슈퍼 위크였었어요. 그러니까 FOMC 있었죠. 트럼프 대선 있었죠. 무엇보다, 네. 그리고 뭐 실적 발표도 사실 국내외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제가 이벤트 캘린더를 쓰면서도 네. 사실 지난주만 하는 임팩트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좀 하나 있는 것이 CPI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럴까요?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안 좋다는 얘기 그만하고, 네. 예, 그 사이에서 좀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경제,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주변의 정치 이런 것만 보다가 기회를 항상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벌써 뭐 7배, 8배 간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자, 오늘 저는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이제 트럼프 속에서 정책 속에서 좀 기회를 뭘 잡을까 네, 이 이야기를 좀 오늘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좀 볼까요? 뭐 업앤다운 국내외 업앤다운 네. 이런 거 좀 업앤다운. 짚어볼까요? 네. 기회 네. 좀 진짜 알려주세요. 너무 네.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짚어야 맞아요. 됩니다. 근데 네. 그것만 우리가 보면 기회를 진짜 놓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가 네. 좋고 뭐가 안 좋은 좀 균형적으로 보죠. 네. 네.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제가 시장을 보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레드웨이브로 대선이 정치가 끝났습니다. 정치 네. 이벤트가.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추진력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트레이드 에 대해서는 피크아웃 조짐들이 좀 보여집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는 빅스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트레이드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트럼프의 베네핏, 이 정책 수혜주들은 지금 주가가 좋습니다. 가격이 좋다라는 얘기죠. 비트코인과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트럼프 베네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두려워 말고 이제 기회를 찾자. 자, 그래서 하나씩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마켓 키워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냐. 자, 저는 빅스 지수 하락이 가장 우리 시장에 우리가 가장 잘 봐둬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FOMC를 앞두고 빅스 지수는 우상향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 전반의 변동성보다도 우리 기업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또 이제 대표 주자가 트럼프 미디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고점에 좀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바로 금리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돼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금리죠. 네. 뭐 이민자에 대해서 추방한다든지 이런 뭐 부분 때문에 임금이 좀 올라갈 것이고 또 관세를 높이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또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게 불편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분들은 좀 검증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자, 관세를 높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 것이다? 뭐, 당연히 정설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이미 전기차의 중국 관세는 100% 이미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지수는 빠질까요? 오를까요?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처럼 실제 검증이 필요한 우리의 개념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에 대한 적자 비율이 올라가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뭐 수급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그 모습들을 이미 했던 국가가 있죠. 일본입니다. 재정 적자 비율은 늘상 5%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금리는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관세를 올리면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트럼프의 재임 기간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높은 관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이 훨씬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얘기보다도 조금 더 미세하게 봐야 되고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는 트럼프의 정책 속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업앤다운. 네. 먼저 이제 해외 주식들이 지난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이고요. 이것이 지금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자료를 작성해서 목요일까지의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하락하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의 색깔이 완연히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자, 첫 번째로 다운한 종목들. 가장 대표적인 트럼프 정책의 피해주. 자동차죠.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자동차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는 관세가 높인 것만으로도 자동차가 좋지 않죠. 왜냐?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생산지가 다 자국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고용 유발 효과 때문에 다 공장이 자국에 있어요. 자국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좀 이제 피해주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중국의 해운사, 코스코 해운 같은 종목들이 안 좋았었어요. 이유는 중국의 대외 수출이 더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치 소비재 이런 부분들, 화학 소재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민감 그리고 무역 관련해서 종목들이 순수 무역 관련한 시클리컬들이 주가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자, 반대로 좋았던 것들, 방산 업종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방산. 예, 사르판이나 이게 이제 유럽의 사르판, 그 다음에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이런 부분들이 방산이 좋았었고요. 네. 테슬라 진짜 주가 좋았죠. 수혜주죠, 뭐. 예, 네. 주간으로 보면 거의 30% 올랐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좋았다. 그래서 테슬라발 투자 아이디어가 반드시 하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전기차든 우주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중신증권과 같은 증권주들은 상당히 좋았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중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배드 이즈 굿.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어떤 금융 여건이나 통화 여건 그리고 정책들을 많이 풀어주면서 증시 부양이라든지 경기 회복을 노리는 부분들이 앞으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금융주들, 증권주들이 올라가는 것이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팔란티어. 네, 실적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적에 대한 민감도 높아졌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단톡방이래요. 예. 댓글창에 저랑 이제 톡방에 있는 네, 네, 느낌이어서 네. 가족분들이어서 우리 하나볼크님도 이제 뭐 삼성전자는 잊혀진 기업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진짜 국장 하기에 재미가 너무 없다, 좀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실시간 채팅 상담을 조금 이따가 해드릴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종목이라든지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지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볼크님께서 삼전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트럼프 시대에 그래도 우리의 어떤 자존심, 자긍심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삼전과 하이닉스.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칩스법 이야기하면서 고조금 철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투톱이라고 불리는 삼전, 하이닉스 어떤 전략을 좀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요 순서를 살짝 바꿔서 지금 장표 하나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보시는 것은 외국인들의 11월 순매수, 순매도 종목이에요. 제일 많이 산 것은 하이닉스고 제일 많이 파는 것은 뭔가요? 삼성전자입니다. 반대네요. 예, 같은 업종 내에 사실상 같은 업을 영위하는 종목 간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과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럴까요? 제가 사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 우리 그러면 앵커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반도체, 우리나라 기대하는 것도 반도체. 자, 그러면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2배 차이가 나거든요. 우선주하면 더 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 25년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과 SK 하이닉스의 내년에 전체 영업이익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을까요? 메모리 아니고 반도체 다. 그냥 찍어보십시오. 하이닉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시가총액은 2배가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괴리는 좁혀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제가 그냥 나온 숫자만 가지고 단순히 이게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닥을 전자로 잡지 말고 하이닉스로 잡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도에 삼성전자는 결국엔 이겁니다. 메모리에서는 D램, 낸드, 그리고 파운드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순수 그냥 메모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전체 영업이익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까먹을 것 같습니다. 까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3분기부터 영업이익은 파운드리가 1조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고 내년도의 컨센을 보면 3조 내외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영업이익 메모리만 가지고 이 정도 한 차이, 격차가 비등비등한 차이인데 파운드리로 까먹으면요. 그러면 더 벌어지죠. 그렇죠. 반도체로 삼성전자를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나머지 밸류 이제 스마트폰, 가전 이런 것들로 붙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이익이 한 5년 추이로 보면요 스마트폰 영업이익은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줘야 되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의 지금 방향성은 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반도체 기업 간의 리밸런싱, 그러니까 전자의 비중을 줄이고 하이닉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일 것 같은 이런 조짐들은 사실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사실 기대하는 것은 지금의 구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DDR5라고 하는 것들을 딱 가운데 놓고 4는 창신 메모리 중국 업체에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율의 문제만 있는 것이 생산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스텝으로 나가려면 HBM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이 HBM이라고 하는 것은 3, 2, 8단을 하고 있는 거고 해야 될 건 12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 이렇게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순서로 한다면 하이닉스는 여기 가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와 이 업체 간의 밸류에이션 차이를 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절대적인 이익 레벨도 지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 전자에 대해서 제가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를 잘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와 코스닥에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코스닥 종목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이고 삼성전자가 불안해 보인다. 진짜요? 지금의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어떤 대단한 해결책, 과거처럼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기대를 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사예요. 예, 지금 인사 어떤 연말마다 인사 조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삼성전자는 어떤 색깔들을 항상 보여줍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색깔들이 명확하게 뭐 예를 들면 엔지니어 기반의 C레벨들이 많아진다. 라거나 아니면 HBM의 이제 과거 삼성전자 반도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들이 다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저는 또 한 번 몇 주 전처럼 투자자들은 믿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는 것이고 그 외의 대안들은 딱히 아직까지는 어쨌든 반도체에서 풀어야 됩니다. 네, 반도체에서 풀어야 되는 시기다. 네, 인사가 생각을 만사입니다, 합니다. 진짜. 예. 네. 아니 뭐 사실 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맞아요. 어제 오늘 예. 하고 있는 얘기는 아닌데 삼성전자 얘기할 때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보면 AI에 얼마나 대비를 빠르게 맞습니다. 했는지 예. 못했는지 그 맞아요. 평가를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네, 그렇죠. 지금 약간의 어려운 시간을 지금 네. 겪고 있는 건데 너무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다우 지수에서 인텔이 빠지고 엔비디아가 들어갔잖아요. 아, 이제 이런 맞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역사적인 이벤트입니다. 네. 역사적인 네. 사건을 네. 두고 인텔을 보고도 뭔가 우리는 시사점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얻는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삼성전자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래도 우리 자존심인데. 우리 네. 자존심. 시총 네. 1위인데 예.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넣으면 삼성전자 바스켓에 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약간 이런 희망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이에서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야. 지금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증시에 대해서 지난달보다도 낙관하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도 약간 우리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합산 외국인 순매수 금액을 보면 10월까지는 그냥 마이너스였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를 팔아서 하이닉스로 바꾸는 작업들 전체로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은 그래도 조금 이제 격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제가 11월 시장이 10월보단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면 인덱스로 종목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사야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분 좋게 바스켓으로 사다 보면 얘도 사고 왜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트 가면 할인하는 삼겹살 사러 가서 다른 물건들도 사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이 인덱스로 잡아줘야 시총의 상위 종목들도 올라가고 기관들도 따라가고 개인들도 같이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과실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미장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바로 이제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10월보단 낫다. 자, 그런데 이게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려면 삼성전자가 바닥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 수급적으로. 예, 그래야 인덱스가 들어온다. 우리 마트에서 이렇게 삼전 이렇게 할인 행사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게 더 깎아달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래서 우리 반도체 네. 투톱 봤는데 네. 아까 저희가 업다운 하다가 이제 국내 쪽 업다운도 한번 네.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조바방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이럴 때가 네.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주도주도 말씀드리는 것이 네. 제 직업인데 문제는 제가 말한 주도주가 아무리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안 좋을 때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지난주 보면 그냥 조바방 랠리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온기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좀 침울한 분위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에 국내에 한번 업앤다운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자료 보시면서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글로벌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리 증시 나름 희망의 실마리들이 있다라고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한번 보시죠. 지금 빠진 종목들 보면 역시나 배터리 밸류체인 소재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여기에서 과연 이것이 일정 부분 친환경에 대해서 트럼프 핑계만 될 것이 맞는가예요. 예를 들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실적이 어땠나요?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에너지 믹스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대한 에너지가 조금 뒤로 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좀 이제 하다가 이것을
풍력이나 태양광 비중을 줄이고 원전에 대한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걸 보면 굳이 트럼프 핑계가 되지 않고도 충분히 하락 배경이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업 종목에서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방산이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맨 처음에 전화를 했죠.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방산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에서도 방산주가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이 방산으로 움직인다거나 한국항공우주가 사실 다른 방산 기업들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훈련기에 대한 수주가 연말 또 내년 초에 좀 이연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 장세는 저는 11월에 12월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한 종목들에 대한 고점 얘기를 제가 이제 한 달 전에도 항상 이제 챌린지를 받았었는데 네, 고점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서 계속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바이오, 방산인데 네. 예. 방산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전쟁도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으로 된 상황에서 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조선은 전화 통화에서 콕 집어서 야, 네. 넘버원.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하자. 협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조선과 방산이 거기서도 말했지만 이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조선과 방산이 좀 교집합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바이오가 생각보다도 예. 그 트럼프 당선이 결정되고 나서 예. 그렇게까지 급등, 뭐 네. 섹터 전반이 급등 이런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예, 이거 예. 온도 차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는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를 바이오생물보안법으로 풀면 이게 좀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과 이미 파트너십이 다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바이오와 다른 점은 혼자 이제 독불장구처럼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거나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우리 한번 이걸로 예를 들어 총 10조, 17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졌거나 아니면은 이미 큰 빅파마와 함께 플랫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수출도 이제 기술 수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열티. 이 로열티 베이스의 기업들이 지금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2개 기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이 나올 것 같고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탑10 의약품들의 약점들이 하나 있는데 그걸 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풀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 맞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빅파마 기업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IRA 약가 인하, 그다음에 특허 만료, 그리고 경쟁사들의 부상 이런 것들을 전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자, 거기에서는 SC 제형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지속형 치료제를 첨가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완전히 판을 바꿔서 ADC와 같은 새로운 의약품 시장에 진출한다거나 이게 훨씬 큰 테마인데 지난주에 한 가지 큰 사건이 나왔죠. 예, 공시로 이제 알테오젠이 다이치산교의 ADC 의약품 SC 제형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뭐 뒤에 말씀드릴 건 앞에 다 빼는 거 느낌도 있는데 예, 어쨌든 2가지 코멘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CT에서 다이치산교 리포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ADC는 향후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 모든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나머지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고요. 또 2번째로는 이제 삼성의 서근희 위원의 코멘트 또 마찬가지로 이번 SC 제형 ADC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하는 것은 애널리스트의 추정인데 뭐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가 이제 나눌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보죠 그러면. 네. 해야 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장님께서 대장주, 역발상주, 뭐 자유지대주 이렇게 뽑아주셨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바로 네, 어려워. 네. 좀 가봐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간 관계로 제가 핵심 요약만 좀 말씀드릴 네. 텐데 좋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네. 예, 트럼프 2.0의 투자 전략은 저는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장주를 잡는 것, 그게 바로 방산과 조선. 예. 그리고 2번째는 역발상. 정말 트럼프 시대에 이제 찐 피해주가 맞냐? 저는 이 부분들이 배터리 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재가 아닙니다. 배터리 셀만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회하는 전략.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그만 생각하고 나름의 회피할 수 있는 수급들이 몰려질 때 모일 수 있는 그
우물은 저는 봤을 때는 바이오와 엔터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자,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우리 지수가 부진했다라는 것보다는 이미 사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좋았던 업종에 대해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고요. 실제 17년, 18년도의 업종 수익률의 상위는 의약품, IT, 금융 이런 쪽들이 좋았었고요. 안 좋았던 것은 순수 시클리컬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모두 안 좋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전체적인 트럼프 수급을 따라간다면 이 세 가지 업종에 주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서 또 우리가 2017년, 2018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트럼프의 베네핏은 상당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익률을 담보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아까 제가 이 앞장표에서 이 바이오 의약품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런데 실제 2017년도에 바이오시밀러 붐이 있었고 대장주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기간은 거의 1년 동안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바뀐다라는 것은 종목의 업종의 색깔도 바뀐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국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그게 어디로 돈이 가는데 인 거예요. 과거 2017년 1년 차에는 바이오로 갔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이에요. 실제 트럼프의 대표 정책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수혜볼 건 딱히 없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남북 경협이었었고요. 그것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로 좀 예시를 들어보면 네. 이제 거의 2배 이상 주가가 올랐었죠. 기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년 정도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제가 남북 경협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처음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은 과거에는 남북 경협이었지만 지금은 방산 조선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제가 그럼 트럼프 얘기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한국은 세계적인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MRO 유지보수에서도 협력이 맞아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거 미국이 되게 부족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직전에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USTR에서는 이미 중국 조선소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4월부터. 네. 그리고 여기에서 철강노조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중국산 선박의 입항 시 벌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왜 지금 일어났고 트럼프의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미국의 방향성은 중국 군함뿐 아니라 중국 조선에 대한 전반적인 전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선박, 지금 중국 제조 선박이 선박 건조량으로 보면 전 세계 50% 점유율입니다. 그만큼 해상의 데이터들이 너무너무 많이 쌓인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미국이 경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군함이에요. 제가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미국 군함은 반드시 한국의 조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조선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의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향후로도 대장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장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군함을 포함한 이제 특수선의 이제 척수를 보면 미국과 중국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이에요. 이 노란색은 최신 함정입니다. 네. 이게 약간 전력기기 느낌 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미국은 노후 함정이 너무 많고 그만큼 유지보수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기로는 유지보수, 그리고 향후로는 군함에 대한 특수선 전반에 대한 한국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실제 미국과 중국 지금 건조량을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은 건조량이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주 미미하고요. 네. 이 건조량이 지금 다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의 파트너는 한국과 일본인데요. 일본의 약점은 또 있습니다. 군함은 잘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네. 문제는 대형 선박을 거의 안 만들었어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10년의 불황을 겪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조선에 많이 대해서 들어왔네. 사실 이제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대형 선박을 안 만드는 거예요. 실제 우리 원래 LNG선의 최고 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예전에 왜 동그란 그 LNG 벙커링 이렇게 3개 달아놓고 배에 얹어 있는 그게 모스형이라고 하는데 대형 선박을 안 만들다 보니까 그것도 다 안 하고 LNG 개형 선박이 다 우리나라에 넘어오고 있죠. 이런 것처럼 LNG를 넘어서 대형 군함도 사실 우리나라한테 반드시 미국은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정황 증거 말고 실제 일본의 군함 제조사들은 어떤 상황인가? 그게 가와사키랑 미쓰비시라고 하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이게 100포인트가 2023년이고요. 거의 뭐
엔비디아 급으로 올랐다고 하면 좀 오버할까요? 그래도 진짜 많이 올랐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의 MRO 파트너는 일본에 한다면 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이 두 기업 말고 다른 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에서의 주가 상황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실제 군한 모멘텀을 받으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모멘텀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황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방산이에요. 제가 방산이 주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그냥 그 다음에 뭐 적게 오른 종목을 보면 되지 앞으로 쭉 장기적으로 간다. 그 그림을 제가 두 가지로 네. 표현을 해봤어요. 네. 자,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이 진짜 나쁜 걸까요? 만약에 트럼프가 방위비 압박을 안 해서 각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이번에 러우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한번 트럼프의 아니면 이제 나토의 시선을 한번 보시죠. 지금 국가별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에요. 그러면 비나토 국가 러시아, 레바논은요 지금 엄청나게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23년도 기준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나토 회원국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뭔가 평화주의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키맞추기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외교적인 거에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외교적인 해결책에 이 국방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과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 GDP 2% 이상을 맞춰달라는 거는 나토에서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래서 실제 23년도에는 이 2% 준칙을 지켰던 국가가 8개도 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20개 이상의 국가, 그러니까 35개 정도 준비하는 국가까지 다 35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3분의 2가 이미 2%를 달성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이 전체 국방비에서 한 28% 정도가 무기 구매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방비 지출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제목에서 썼듯이 자, 3%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이미 23년도에 10%의 국방비 지출이 이제 10%포인트 올랐고 24년도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럼 24년도에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기 또 하나 있어요. 트럼프가 나토 탈퇴를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그럼 나토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의 탈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제시하는 이런 준칙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나토 방위비 3% 주장을 했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이것을 지키는 신용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각국의 방위비는 오히려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GDP 대비로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늘어나면 물가가 더 올라가면 방위비 지출은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산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밸류에이션입니다. 왼쪽에 세로축이 PBR이고요. 네. 오른쪽이 PER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로키드 마틴이나 GE 에어로스페이스 상대적으로 비싼 영역이고요. 네네. 그 이하의 종목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영역이다라는 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점은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즉 로키드 마틴이나 GE 에어로스페이스와 유사한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괴리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방위비 같은 경우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밸류에이션 괴리는 아직까지 미국 업체를 생각을 하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쫓아갈 놈이 많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지금은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미국조차도 가성비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즉 로키드 마틴의 헬파이어가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LIG 넥스원의 4천만 원짜리 비공을 써야 되는 상황처럼 이렇게 가성비를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재정도 여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이 뭐 여기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없습니다만 적게 오른 종목이 향후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업종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역발상인 배터리 셀이에요. 자, 제가 단순히 지금은 IRA 폐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조지아 지역에 대부분 전기차 공장이 있어서 경합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격한 이제 정책들은 못 쓸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네네. 더군다나 과거와 다른 것은 머스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머스크에 대해서 나름의 조력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 그게 주가가 빠져서 리바운드 한다고 했을 때 배터리 소재 전반적으로 올라온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5년도에 영업이익률 컨센을 보면 이제 이익률이 좋아지는 건 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문제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주가 상승률을 보면 제일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역발상은 바로 이런 셀 업체 입장으로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죠. 향후의 모멘텀도 4680 시리즈, 4682 시리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들어갈 룸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기차뿐이 아니라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요. 그게 바로
스페이스X. 맞아요. 네, 네. 거기에 좀 또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아. 얘기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에도 4680이 들어가요. 아. 이거 다 엔솔이 납품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우리가 소재가 아니라 이런 셀 업체들의 역발상 투자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소재와 셀을 명확하게 좀 그러니까요. 구별을 예. 해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재의 투자 논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네.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이 네네. 올라오면서 그것을 전가하면서 이익이 좋아지는 거고 그게 빠지면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 안 좋아지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지난 1년과 다르게 전기차는 저가로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소재 가격도 사실상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렵고 네. 반면에 수량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셀 기업들이 이익률이 좀 올라가는데 마침 지금부터는 전기차뿐 아니라 기대감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우주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런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선생님 네. 친환경 내에서 네. 전기차,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네. 2차 전지 내에 소재, 셀 뭐 이런 예. 거를 이제부터는 다 간다, 다 못 간다가 아니라 굉장히 구별해서 봐야 그러니까요. 된다. 제가 이런 그것만 거네. 딱 말씀드리면 절대 같이 못 간다. 같이 절대 못 간다. 같이 못 오, 이건 간다. 세게 이야기를 해주네. 예. 절대 같이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 첫 번째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은 반드시 할 거예요. 해야 될 네. 거예요. 이미 SMR에 비슷한 형태로 중국이 지난해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에너지 믹스에서 나머지 이 친환경 영역에서는 이제 비중이 줄겠죠. 근데 멀티플은 다 높으니까 트럼프의 핑계가 아니라 그냥 이제 SMR이 뜨는 것만으로도 멀티플은 조금 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배터리로 돌아와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IRA에 기대서 미국에 그냥 공장만 놨다고 해서 이제 멀티플 올렸던 기업들 주가 빠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이라든지 그 외 지역에서의 전기차 이것도 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 논리를 아주 많이 좁히셔야 돼요. 뭐냐면 미국, 테슬라 끝. 네, 나머지는 아마 수급이 크게 이제 분산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테슬라발 모멘텀 그리고 테슬라의 예를 들어 미국 지역에서 어떤 이제 전기차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유는 미국이 지금 올해는 저가 전기차 때문에 그래도 배터리 수요가 좀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셀이 이제 더 빠진다? 저는 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은 확인한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혜 그리고 역발상까지 했잖아요. 네. 방위, 조선 했고 배터리 셀까지 봤는데 이제 바이오 엔터가 남아 있습니다. 바이오 엔터 남았죠. 요거 네. 보기 전에 우리 광고 잠깐. 잠깐 듣고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네. 계시고요. 우회 전략으로 바이오와 엔터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바이오는 이제 조바방에 속해 있던 분이기도 하고 엔터가 조금 의외기도 하고요. 네. 바이오 엔터 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자, 엔터는 네. 굉장히 심플한 논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BTS와 블랙핑크가 온다라는 거고요. 진짜 중요해. 자, 그래서 실천하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의 엔터는 딱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23년도, 24년도에는 공연이 정체, 그리고 이 음반 판매량은 피크아웃. 이게 24년도의 엔터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25년도에는 이게 정반대로 뒤집혀지는 원년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음반 판매량 회복보다 중요한 거는 공연 모객 수가 급증을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는 BTS랑 블랙핑크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야. 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23, 4년도에 음반 판매가 막 늘어나고 우리나라 K-엔터가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때 미리 1년 차들 아이돌의 데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엔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베이비몬스터가 1집에 그 모멘텀으로 YG를 투자한다. 이거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초기의 아이돌 예전으로 치면 3년차, 5년차까지는 적자예요. 예, 연습 기간 동안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사이클이고요.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익으로 환원되는 사이클이 옵니다.
뭐 이제 음반 판매량도 그렇고 비용도 덜 반영되는데 공연까지 하니까 이제 이익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근데 뉴진스 이후에 이 사이클이 되게 좁혀졌어요. 맞아요. 1년 반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2집부터 접근을 하더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데 그 이제 23년도, 24년도에 데뷔를 많이 했었던 아이돌들이 25년도, 24년도 말부터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아티스트들이 25년도에 많이 나올 거다. 결국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시간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장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번 BTS, 이번 블랙핑크의 임팩트를 크게 보는가. 자, 23년도에 이제 미국의 공연 수익입니다. 자, 이게 100만 달러인데 야, 비욘세가 비욘세, 그 콜드플레이. 이제 1조 번 겁니다. 월드 투어 돌면 1조를 번 거예요. 콜드플레이만 되더라도 지금 거의 한 5천억 정도 이상은 버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블랙핑크 한번 보시죠. 이게 뭐 사실 상반기라서 아직 다 잊으실 수 있는데 와.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가? 몇 위 정도였을까? BTS가 21년도에 1등 했습니다. 19년도에 BTS가 1등이었어요. 예, 19년도에 2등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연 절대 수익 수익 차이가 많이 금액이 나네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맞아요. 아, 맞네. 아, 소름 끼쳤어요. 저 지금 진짜 소름 끼쳤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러니까 BTS는 되게 불운의 아이돌인 겁니다. 아.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해서 탑 2까지 갔는데 그래 코로나 때를 지났고 그 다음에 군대 갔어요. 야. 자, 그랬던 BTS가 지금 3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5년도에 만약에 25년도에 BTS가 공연 수익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 5위권 안에만 들어더라도 거의 5천억 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BTS의 임팩트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에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예요. 블랙핑크 완전체는 YG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25년도에 만약에 활동을 한다. 이게 지금 23년이랑 똑같을까요? 저는 완전히 다를 거라 봅니다. 전 더 폭발적이겠죠? 왜냐? 옷 때문이신 것 같아요. 아파트. 맞아요. 아파트. 아파트가 뜨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월드 투어예요. 그 위상이 또 달라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제니라고 얘기해, 제니 씨라고 해야 되나요? 제니님이라고. 제니, 네, 리사. 제니님, 아. 리사님이었죠. 네. 탑2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로제가 로제님께서 너무 진짜 1등이죠. 최고죠. 근데 이분이 우리 예전에 강남스타일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스타일이 월드 투어 뒀을 때 어느 정도 임팩트였습니까? 근데 지금 아파트는 강남스타일보다 더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이 25년도에 월드 투어를 돌기 시작한다라면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붙기 시작하면 또 멀티플이 올라갑니다. 근데 마침 엔터사들 하이브 빼고는 지금 10배 초반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PE가 지금은 상당히 이 우회 업종으로 가장 이제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말부터는 엔터사들 좋게 보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네. 바이오는 늘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업종은 전자가 쉬면 꼭지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자가 지금 단기간에 크게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가 많이 없어요. 25년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전자가 풀어주면 하방은 닫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방향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종목 장세 올 것 같은데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 종목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을 때 보면 그냥 이제 1-20%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많이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 갔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 바이오들은 금요일 공시로 확인했습니다만 글로벌 빅파마들의 탑 10급 의약품의 대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온 공시만 보면 다이치산교랑 머크는 알테오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 이익도 다 계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보면 비싸 보이는데요. 28년도 30년으로 보면 뭐 절대 비싸 보이지 않는 정도가 지금 우리 바이오입니다. 여기에다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라이릴리 기대감이 있고 네. 그리고 바이오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로슈죠. 이런 것처럼 이미 빅파마와 우리나라 기업 간의 이런 이 뭐랄까요 밸류체인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마치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써서 SK 하이닉스가 올라갔듯이 지금은 바이오가 딱 그러한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가 전자보다 저는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쏠려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반발 작용이 나오면 역발상 투자도 필요하고 또 이제 대장주는 늘상 과거에 보면 1년 이상 지속이 됐었는데 그 대장주는 조선 방산이고 또한 우회하는 전략으로 엔터와 바이오가 좋은데 마침 종목 장세에 대한 선명한 색깔도 전자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색깔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도 낮다. 예,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뉴트럴 이분 잘하시네. 이분 차장님. 잘하시네. 네, 우리 이분 차장님 잘하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뭐 1시간 내내 거의 진짜 쉬지 않고 과외 받는 느낌이에요. 쪽집게로. 여러분들. 네. 거기다가 저는 이 장표와 그래프에다가 딱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쏙쏙 모르던 부분들이 정말 쫙 이해가 맞아요. 되는 느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일단은 또 실시간 여러분들의 상담도 해드려야 되니까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계속 우리가 트럼프 시대에 업다운 얘기를 하면서 쭉 왔잖아요. 네. 이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힘이 뭐 연말까지 쭉 있는 거 아니면은 트럼프는 지금 뭐 레드 수입이면은 내년 뭐 내후년까지 쭉 밀고 갈 거야. 따라와. 이런 느낌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죠? 자, 과거에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2017년도 전후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지표들을 보면 이제 매크로적인 반응은 딱 2달 정도 있었고요. 업종에 대한 반응은 1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 1개월 반 정도 지나왔으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의 매크로적인 반응은 15일 정도 안에 좀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문제는 트럼프가 제시한 이런 제시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힌트를 준 어떤 주도주에 대한 향방은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것 같다. 6개월 이상. 예, 그게 이미 좀 비트코인도 이제 주말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8만 했었는데 달러, 8만 천 맞습니다. 달러 지금 뭐 그런 네. 것들이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트럼프가 힌트를 준 이 주도주의 향방은 네. 향후에 트럼프는요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이제 거기서까지도 그 전까지 트럼프 메시지가 똑같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들이 경협주들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상상의 영역이었는데도 6개월 이상 주가 랠리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까 바이오가 판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도 판이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은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것 같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방산, 조선, 배터리셀, 바이오엔터 5개 섹터잖아요. 예. 이거 분산해서 투자해 놓는 거 어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고요. 포트를. 예, 저는 포트를. 죄송한데 어. 방송 끝나고 저는 다시 보게 해야 돼요. 아까 적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BTS로 빠졌어. BTS 내년 또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오늘 특히나 월요일은 주간 전략이다 보니까 한 번만 보지 말고 라디오처럼 그냥 이렇게 흘려드렸던 분들은 다시 보기로도 좀 시청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엔터 뒷부분에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랄까 리스크적인 측면도 뭐 재계약 이슈라든지 혹시나 네. 뭐 이런 게 쉽지 않을 가능성 뭐 맞아요. 이런 거는 좀 예, 제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어때요? 저도 맞아요. 네, 엔터 쪽에 대해서 예. 방송을 네. 좀 하다 보니까 정말 아티스트는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 자체가 예, 예. 잡음이 많은 것도 굉장히 걱정된다 하신 분들 맞아요. 계세요. 그래서 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티스트의 재계약 이슈는 7년 차에 보통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7년 차는 아티스트의 전성기이기도 합니다만 항상 재계약 리스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사실 그때는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그 7년 차가 지난 상황이에요. 대표 아티스트들 다 7년 차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사이클이에요. 올해 내년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빠질 여력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2년 차와 5년 차 사이의 아이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또 개별 아이돌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네네. BTS가 보통 과거에 일반 판매량 개별로 초동으로 보면 200만 장 이상 팔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매출의 비중에서 거의 80% 이렇게 차지를 했죠. 근데 BTS가 군대 가 있는 기간 동안 BTS급 초동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아이돌이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단순히 뭐 하이브가 그렇다라는 것보다도 네. 우리나라 엔터사들의 체력 자체가 이 근 3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노이즈, 24년도에 노이즈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엔터사들은 노이즈가 생기면 복귀를 뒤로 미루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다 안 좋아요.
근데 그 밀어놓은 아티스트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연돼서 복귀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연말 내년 초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BTS의 복귀가 아마 하반기 정도 될 건데 그 사이의 모멘텀도 이미 2, 4년 차에 아티스트들로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저는 뭐 엔더사들은 지금 정도가 상당히 좋은 시기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뭐 말씀하시죠. 질문하세요. 네. 아니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도 이 반도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제시해 주신 섹터에서 반도체, 전자 요게 빠졌단 말이죠. 예, 예. 요것과 이제 어떤 인덱스 투자는 양쪽으로 이제 권한다라는 게 네. 좀 맞물려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인덱스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가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다. 네. 두 번째, 우리나라 수출 성장률이 올해가 7% 정도 될 것 같고 내년도에 3%입니다.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수출이거든요. 근데 그 수출 지수가 7에서 3이 되는데 지수를 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제가 업종 인덱스조차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사실 모두에게 다 이번에 SK하이닉스 사태도 상황도 한번 보셨겠지만 그 지금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구간에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잡는 기업이 한두 기업은 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 대장주들에 대한 상대적인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인덱스 투자로 시작은 하실 수 있어요. 네. 업종은. 근데 그 안에서 대장주의 비중을 점점 더 늘리셔야 된다. 그게 한국장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어차피 저희가 실시간 상담을 종목 상담은 아니지만 네. 아까 피달님께서 네. 트럼프 시대 금융주 어떻게 보시는지 시선을 좀 오늘 근데 금융주 안 나왔거든요. 네. 금융주는 저는 느리지만 어. 천천히 오래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를 생각을 하면 사실 과거에는 에너지랑 금융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면 에너지가 잘 못 가요. 왜냐면 사실 에너지는 수요가 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뭐 개발은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래서 더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좋을 거예요. LNG 개발을 독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도 금융주들은 또 주가가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융주들은 어떨까? 사실 주택담보대출의 가계부채는 늘어났는데 네. NIM 이자 마진은 사실 3분기에 깨졌어요. 왜냐하면 뭐 저리 대출을 좀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금융주들은 장기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을 이끌 수 없는데 금융주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밸류업에 대한 공시를 또박또박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주 환원율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증권주, 은행주 장기적으로 상당히 토탈 리턴, 뭐 이제 배당과 자본 차익 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네. 1분 만에 요건 대답해 주실 수 진짜로 있을 것 1분? 같으셔서 네. 바이오 조바방 이제 제시해 주셔서 좋은 성과 낼 수 있었다. 나이스가이님이 네, 저희 실시간 상담 네이버 자주 폼으로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셨는데 제2의 알테오젠을 제시해 달라. 이게 멱살잡고 네. 알려줘. 제2의 알테오젠을 네, 네. 네. 일단은 제2의 알테오젠은 나오기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후보들 그 같은 구도로 생각을 네. 하면 로얄티 베이스로 받는 거랑 비슷한 거는 바이오다인이 또 이제 자궁경부암으로 로얄티 베이스로 받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또한 빅파마랑 향후에 파트너십을 좀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은 뭐 펩트론 같은 기업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리고 해외 기업이랑 피어로 볼 수 있는 또 우리나라 바이오텍 중에서 뭐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구도는 비슷한데 제2의 뭐가 되기에는 임팩트가 조금 약하다. 예, 라고 생각은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2의 알테오젠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2를 굳이 찾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응답을 예. 또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건 처음이라고. 이분 진짜 최고입니다. 이분 진짜 최고입니다. 아.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는데 월요일마다 이혁신 사장님 함께해 주시니까 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률 떨어지면 화요일, 수요일도 계속 그냥 사장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좋잖아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자, 아침엔 투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 지수 상황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 줄여서 조금 줄이고 0.7%, 있네요. 네, 코스닥은 1.6%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 좀 안 좋아요. 네. 네, 하이닉스 3%대 하락까지 지금 하락폭
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하고 또 네. 에너지 엔솔 우리 LG 엔솔은 또 엔솔 올라가고 6% 있으니까 상승. 또 종목별로 굉장히 네. 좀 낙차 큰 상황입니다. 그치만 선혜 씨 내일은 진짜 재밌어요. 이슈 배틀. 내일은 화요일. 네. 진짜 대놓고 싸움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잘해주셔야 돼요. 저요? 네. 잘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멘트 저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